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양정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양정고 이번 2학년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양정고 담당하고 있고요. 또 영어를 대학 때부터 4년 내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영어를 이렇게 공부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또 저는 진학지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입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입시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3개 과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1권에서 총 6개 강의 들어갔습니다. 지문수로 따지면 한 24지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봤던 3월 모의고사, 2학년 모의고사에서 10지문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리 2학년 아이들은 작년에 1학년으로서 시험을 봤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복화 클리어, 또 예전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별복화라는 그런 어휘 부교재가 있었고 사실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느끼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어휘 부교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을까 봐 학교에서는 다른 교과서나 뭐 부교재에서 예년에 비해 1학년 때에 비해 시험 범위를 좀 더 늘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제 비율과 문항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선택형 교과서 많이 7문제 나왔고요. 올림포스가 아무래도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서술형을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건 이거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교과서의 비중이 더 많고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창 때에 비해서는 문항수는 좀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객관식에서는 외부 지문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고요. 예전에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올해는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이 저렇게 전체 50%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느끼는 시간의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시험 전에도 학교에서는 이번 시험은 어렵게 낼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외부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좀 어렵게 내려고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어떤 출제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뭐 문항수가 한 8문항 서술형 포함해서 나오긴 했는데 유형 자체는 뭐 그냥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온 편입니다. 다만 이제 좀 이번 시험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올림포스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인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예년의 양정고 시험의 어떤 특징과는 좀 다르게 원문을 변형한 부분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이제 양정고에서 되게 예년에는 물론 이제 시험을 볼 때 빈칸 추론 문제를 낸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 부분에서 딱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래 아이들이 봤었던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원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봤었던 그 문장이 정답인 그런 빈칸 추론 문제 유형을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올림포스에서 출제된 빈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실제 원문에는 없었던 그런 문장을 가지고 살짝 변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어차피 지문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을 따라간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지문 자체가 약간 특이한 어떤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빈칸에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문에서 변형이 돼서 빈칸이 나왔다는 것도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심리적 효과에 대한 이해까지도 어느 정도 필요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2학년 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던 이 기간에서는 빈칸이 이렇게 원문이 변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말고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또 인근 학교에서는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출제하고 있었던 유형인데, 빈칸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지문 내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놔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이번에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의 양정고 시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이라, 이번 시험의 특징은 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낸다고 공언을 했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외부 지문을 서술형으로 출제했다는 차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원문을 조금 변형한 빈칸,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좀 꼼꼼하게 지문을 이해했어야만, 봤어야만 풀 수 있었던 그런 밑줄 표현, 의미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2학년 중간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진 않았다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교적 평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부 지문 역시 우리 양정고 시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외부 지문인데 선택형은 빈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무려 절반이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됐는데 지문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 긴 지문을 순서 배열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내용을 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정답을 달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서 객관식에서 올림포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세부 내용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올림포스 객관식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약간 그 양정고가 여태까지 문제를 내왔던 방식의 어떤 변화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걸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역시나 높죠. 외부 지문인데 서술형, 게다가 지문의 길이도 길고 순서 배열에다가 그런 세부 내용 파악, 그리고 하나 또 뭐가 나왔냐면 긴 그 외부 지문인데 빈칸을 막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 보기 중에 찾아서 골라 써라. 근데 이런 문항들은 대개 이제 그 시험지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 서술형으로 그것도 다 일일이 꼼꼼히 읽어서 풀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이번 시험에 대해서 드리면, 서술형 문항이 확실히 변별력이 강화됐다. 사실 이거는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이번 양정고 1학년 시험에서도 볼 수 있는 측면이었는데요. 객관식은 뭐 이전과 비교적 비슷하게 큰 틀에선 차이가 없었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에서 길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시험을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객관식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서술형 문장을 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건대 앞으로 이 서술형 문항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정고 내신 시험의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그런 전형성이 많이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말씀드린 원문을 변형한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객관식 서술형 다 나왔으니까요.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양정고 시험을 준비했던 패턴에서는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의 종합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이 지문에 대해서 그냥 읽고 해석이 가능하고 주제를 알아 정도로만 공부를 해서는 결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문이 변형된 빈칸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표현 하나를 밑줄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지니는 이 맥락 전체에서의 의미, 또 이런 것들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내재하는 의미들, 이런 것들까지 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문을 그냥 한쪽 측면에서만, 그냥 읽고 해석하는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혼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내용을 충분히 납득을 한 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시험에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적용이 될 수, 물론 이거는 학생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출제 가능성 높은 유형으로 변형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죠. 이 출제자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문제를 풀 때 맞추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내가 시험을 내는 사람의 입장이면 이걸 어떻게 시험을 내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의 양정고, 특히 외부 지문이 아닌 다른 객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데서 변별력이 많이 생기는 거였고 어휘 부교재 때문에 변별력이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제시된 시험 범위 내에서 난이도가 이전보다 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더 여러 측면에서 지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이거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차원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맥락인데 함축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 이 비유와 상징이 결국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 표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뭐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법이랑 어휘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스타일의 글이 온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유형별로 어디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비단 내신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단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장의 서술형과 어법 집중 연습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나 그러니까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지문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가 외부 지문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범위 내에서 어법상의 특징이 있는 주요 문장들 위주로 서술형이랑 어법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뭐 그대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역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진행하는 양정고 전문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항상 가장 중시하는 건 제가 하는 준비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하는지, 또 이 지문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거를 전달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그 지문이 갖는 어법이나 어휘상의 어떤 특징뿐만이 아니라 이 글의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이 갖는 특징,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아이들에게 타당한 가능성이 높은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번 시험에 이런 것들을 적중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풀려놓고 시험에 이 중에 나왔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아이들 눈 보고 제가 연구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이, 내지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출제를 한 그런 테스트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본 시험에 나왔을 때에만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중을 시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것들이 얼만큼 시험에 많이 반영되는지, 네, 그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증거이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제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 문장에 대해서 반복 숙달은 물론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법이랑 어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제일 하기 싫어하고 제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묵동에서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영어 수준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어법에 대한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법을 공부를 아이들이 해온 기간이 많으니까 정말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그런 아이들은 현상적으로 이 어법이 어색하다, 맞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신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점수를 깎으려고 어법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법적인 트릭이 가해졌을 때 아이들이 정확한 정답을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저는 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피상적으로 이건 저거고 저건 그거야 라는 말하는 그런 식의 어법 수업은 철저히 지양을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 문법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 원리,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단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휘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어원, 관련된 파생어,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으로 어휘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응이라는 게 비단 내신 기간에만 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각 지문마다, 각 문제의 유형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정답의 근거를 특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 때 제가 관리하는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출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정고 시험 특징에 맞는 최적화된 시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얼만큼 지문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해도 하고 좀 공부할 거리도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 확인 테스트가 얼만큼 시험에 높은 출제 적중률을 보이는지. 그래서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이것만 따로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 테스트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복습을 안 해서 제가 별도로 만든 이 장치가 복습 노트라는 건데, 이 주요 문장이나 어휘 어법 개념을 제가 좀 특수하게 제작한 노트가 있어서 거기에 학원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내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하지 않는 기간에는 결국 우리는 이제 수능을 향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수능 대비 수업의 특징은 이제 그 수능형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아이들이 반복을 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은 글을 읽어내는 와중에 이 글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흔히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찾는 연습을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평소 과제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독해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법이랑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지문에 있어서 주요 어휘 내지는 주요 구문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끊고 분석하고 문장 구조를 파악시키게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최대한 아이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스토리텔링으로 어휘를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 아이들이 노출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관리는 앞서 뭐 말씀드린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는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진학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내신 기간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하지 않는 기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아이들 뭐 자기소개서 옛날에 있던 시절에는 자기소개서도 작성도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들어가는 기입 내용도 제가 체크 일일이 다 해주고 최근에도 양정구 학생 제가 뭐 오타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발견해서 수정하도록 도와준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 원서 쓸 때 이 정도는 써볼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그 내신 기간에는 공간상 넣어두지는 못했는데 당연히 뭐 내신 때건 내신이 아닌 때건 개인적으로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적중 사례에 대해서 일부만 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직접 출제한 데에서 테스트가 나왔을 경우에만 제가 적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저도 제가 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100% 다 맞춘 건 아니지만 외부 지문 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문에 대한 변형이 있었던 빈칸 빼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양정고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세부 유형, 파악 유형 빼고는 사실상 제가 다 수업 시간과 테스트를 통해서 제시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요. 그 예를 일부만 좀 보여드리면 이번에 중간고사 선택형 19번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저 모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답이 레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 지문이 좀 어려운 내용의 지문이었고 이 앞부분에 대한 어떤 수식 관계가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기가 모어가 맞는지 레스가 맞는지를 판단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역시 제가 냈던 테스트에서는 이 부분이 근데 워낙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낸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냈었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이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풀어보는 시간이 있고 저는 테스트를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하거든요. 풀이 과정을 전부 다 다시 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번에 좀 많이 저희 아이들은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부분이 다행스럽게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저기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나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어법상 필요한 부분을 적용을 해서 변형을 해서 문장 완성을 해야 되는 약간 까다롭죠. 그동안은 그냥 이제 순서 배열 정도만 하는 유형이 많이 나왔는데 어형을 변화해야 되는 문장 완성 문제가 나왔고 이것도 이제 저는 테스트에서 어법상 틀린 걸 찾아 고치라라는 식으로 이제 유형 출제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어법에서 어형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법적으로 다 틀린 부분으로 바꿔서 출제를 했고 아이들이 저렇게 찾아 고칠 수 있게끔 이미 테스트를 봤던 부분이어서 저희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일부 사례만 시간 관계상 보여드렸고요.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적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항을요.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감사합니다.